종목에 대한 고민 너무너무 많으시죠? 내가 이걸 들고 가는 게 맞을까? 그리고 수익이 나도 또 불안하시다는 분들도 요즘에 많으세요. 시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조금 컨트롤하면서 익절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또 생각들 안고 오늘 장 마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좀 생각해 보면서 또 좋은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루트 열려 있으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접속해 주시면 되세요. 먼저 전화 받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엑세스 바이오요. 네, 얼마에 사셨을까요? 18,050원이 6%요. 아, 6% 비중은 조절을 좀 하신 거세요, 송자님? 네? 원래 6%셨어요? 네, 원래요. 아, 원래 조금 남으셨군요. 예. 네. 빠진 거 보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근래 들어가신 거 맞으세요? 아니, 한 2개월. 아, 2개월 정도 되셨어요. 네. 2달 끌고 오시면서 지금 수익이 없으신 상태시기 때문에 어떤 점 네. 고민하고 계실까요? 제가 목표가를 한 19,000원으로 보고 있는데, 그까지 갈 수 있는지. 18,000원에 사셨는데 그거밖에 안 보세요, 선생님. 19,000원이면은. 아니, 원래는 예. 2만원 좀 더 갔었는데, 그러셨죠. 지금 예. 코로나가 지금 이제는 다 끝나가고 하니까. 예. 좀 기대치 네. 낮추신 가격이 일단 매수가보다는 조금 높게 맞으시죠? 19,000원. 네, 저는 본전이라도 오면은 팔으려고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안 내려갈까 봐. 좋아가지고 진단키트 네. 쪽으로. 알겠습니다. 목표가 약간 수정하신 거는 이제 충족이 될 수 있을지 그거 한번 봐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선생님. 네. 네. 그래도 다행인 게 이 높은 가격에 들어가셔가지고 너무 고생하신 분들 많으신데 그런 케이스는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최태규 전문가님 드는데 목표치를 조금 낮추신 게 매수가 이상 조금 1,000원 정도 내 수익을 보는 구간이신데 기다리면 이 정도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보는 것도 일단 갖고 계시면 18,500원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손해볼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우리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도 진단키트 해가지고 진짜 이 재작년이었죠. 마무시하게 올라갔다가 선수들 이제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자, 일단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보니까 이제 시장에 이 기업에 대한 비전은 그닥 필요 없지만 지금 이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도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 키트 팔아가지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지금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뭔가 그 신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기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똘똘하네 M&A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엑세스바이오도 현금성이 한 7천억 정도는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500억, 1,000억 정도 딱 해가고 좋은 기업 딱 M&A 하게 되면 그게 또 주가 모멘텀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한 부분은 회사에 좀 자주 확인해 가지고 좀 뭔가 없냐 자꾸 징징대면 뭔가 좀 비슷한 내용이 나왔을 때 느낌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얘 보면은 고점 낮아지고 저점 높아지면서 지금 60일 이평선에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또 많은 매물대가 지금 쌓여져 있잖아요. 매물대가 쌓여져 있고 그럼 결국 고점 낮아진다고 하면 이전 고점이 19,000원인데 거기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쪽 제약바이오 쪽 움직임에서 좀 뭐가 나와야 되는데 분명히 얘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빵빵 싸줬어요. 싸줬다라는 건 바닥에 안 하면 일단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이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약바이오도. 그러면 지금은 한번 싸줄 것 같은 자리에 왔어요. 그러면 18,500원 정도 되면 팔고요. 만약에 얘가 또 바보같이 좀 내려와 그러면은 한 15,500원 밑으로 가게 되면 비중 6%잖아요. 4% 담자고요. 담아가지고 10% 만들고 단가 낮춰버리면은 아마 그 다음 반등 나오면은 분명히 매수하신 가격 얘가 다시 내려오게 되면 목표가가 다시 좀 지금 자리에서 올라가면 18,500원 넘어갈 수 있지만 또 얘가 뚝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 자리는 자리야 또 이제 18,000원이 되니까 좀 한 15,500원 그 정도 하회하게 되면 거기서 4% 더 담아가지고 10% 정도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18,000원이라는 목표가를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 차트 흐름 보면 여기서 쭉 올릴 때 우리 큰 형님들이 들어왔다가 해 먹었어요. 그래 놓고 지금 줄줄줄줄 해가지고 큰 형님들은 없지만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자리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엑세스바이오가 지금 크게 악재가 있는 건 아니니까 더 이상 악재는 없잖아요.
뭐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 가을에 이제 확산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 그거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데 지금 뭐랄까 그 백신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확산돼도 백신 맞으면은 의아무야 될 거야 하면서 오히려 뭐 그렇게 이 겨울 돼 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또 확산되면 얘네들 막 웅크러져 있던 거 터지면서 올라가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지만 혹 진단키트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전략에 대한 팁을 건네주신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들어보시니까 좀 궁금한 점 다 해결되셨는지 어떠세요? 아, 네. 말씀대로 그렇게 할게요. 네, 그 좀 안심이네요. 진단 들어보니까. 네, 조금 네네. 더 마음 편하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주말 잘 감사합니다. 보내시고요. 네, 첫 번째 액세스 바이오 봐드렸습니다. 게시판 채팅창으로도 화려하게 이제 오늘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계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좀 도움 드릴까요, 박예린 캐스터? 네. 네, 이어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불천사님의 종목 락앤락입니다. 이 주방용품 전문 기업으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포장재 상장 기업으로 지난달 브랜드 평판 1위를 달성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매수가는 9,750원이고요. 비중 40%로 꽤 많은 비중 담고 계십니다. 매수가를 보니까 장기 보유를 하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빠르게 수익 맛보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중단기적인 전망과 함께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최인호 전문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글로벌 한 120여 개 국가에 판매하는 제품이고요. 일단 브랜드 파워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특히 뭐 인도 차이나 같은 뭐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 같은 데는 실제로 직영 매장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오퍼를 줘서 거기에서 이렇게 운영을 할 정도로 상당한 대형 매장으로 좀 탈바꿈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은 비수기 구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락앤락은 일단은 포장 밀폐 용기예요. 밀폐 용기가 특징이 뭐냐면 김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겨울을 대비하는 그런 데서 대부분 밀폐 용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쪽 시선이 약간 조금 다르다는데 근데 차트를 보면 또 재밌는 게 작년 그러니까 2021년 1월 그러니까 김장철 그때부터 시작해 겨울에 한겨울에 고점을 쭉 올라갔던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좀 계절적인 요인도 조금 봐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봐지고요. 그러면 12월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도 다시 또 떨어졌지만 다시 올랐습니다. 일단 추세가 일단은 바뀌면서 다시 올랐는데 힘을 좀 못 쓰는 게 코로나 장기 되면서 종이를 많이 쓰고 좀 이렇게 많이 좀 환경적인 부분이 좀 많이 좀 바뀐 거로 지금 좀 보여지고요. 오늘 뉴스도 간단히 보니까 YMCA 같은 경우에도 뭐 대상, 스타벅스 이렇게 해서 이제 친환경 용기, 그러니까 플라스틱 어차피 또 용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또 계속 영구적으로 쓰질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환경 뭐 스텐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땅에 묻으면 분해되는 이쪽으로 같이 장기적으로 협력하는 또 이쪽으로 또 우회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국경들이 봉쇄되고 중국이라든지 좀 약간 닫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지금 말레이시아라든지 계속 비행기도 지금 계속 열어져서 뭐 8,000명씩 대규모들도 오고 하면 국내 제품 중에서 주방용품 중에서 락앤락이 또 인기가 또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김이라든지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특수적인 부분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태리 가면 명품을 사듯이 국내에서는 꼭 사야 될 제품이라고 다들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내수 시장은 조금 주춤할 수 있겠지만 해외 판매 경로를 봤을 때도 나쁘지 않다고 봐지는데요. 지금 일단은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평단가 같아요. 보니까 9,750원에 비중이 40% 좀 많이 꽤나 많이 좀 담았는데 지금 오늘 거의 뭐 저점이나 마찬가지죠. 거의 저점을 찍었는데 추세가 이게 어떻게 바뀔지는 오늘 시장도 흐름도 그렇고 조금 그렇지만 저는 이 락앤락의 그냥 기본 단가는 저는 10,000원이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전에부터. 왜냐하면 겨울 김장철 시대부터 시작해서 10,000원이라 봤기 때문에 지금 약간 빠져있는 구간은 있고 그다음 위에로 보면 저항 구간들이 지금 사신 구간이 되게 저항 구간이 이렇게 동그라미 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항상 이렇게 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뚫기는 힘들겠지만 예컨대 뚫는다고 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11,000원까지도 충분히 이상 올라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11,000원대 보면 또 물량들이 또 많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 구간들이 많다는 사실은 조금 아셔야 되고요. 이 구간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뭐 팔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장기 40%면 좀 장기 좀 보유도 생각한다고 하시니까 약간 여름철 좀 지나고 나면 용기 또 시즌이 또 다가오면 냉장고 또 많이 바뀌고 할 때 또 대부분 이걸 또 많이 구매를 한다고 그럽니다. 냉장고가 바뀌면 사이즈에 따라서 또 용기도 또 바꾼답니다. 여성분들은요. 그래서 그런 또 여름 구간이 또 성수기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 어차피 테마, 계절성 테마도 같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니까 저는 보유라고 저는 생각하고 홀딩으로 하시고 한번 주가 한번 지켜보시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유독 이 여성분들과 관련된 종목에 그렇네요. 대한 진단과 또 시각을 많이 전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라겐나에 대한 또 최인호 전문가의 의견 저희 송지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쭉 게시판 유튜브 보니까 손실 크신 분들 많으신데 오늘 김쾌남님도 문의 주셨고 아네스님, 뭐 보니까 대박벌자님, 정상상님 걱정 많으신 분들 꽤 지금 모여 계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 봐드릴까요, 박예린 캐스터? 네, 이어서 종목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정상상님의 종목 HLB입니다. 62,000원에 진입하셨고요. 비중을 50%나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HLB 그룹주들 참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HLB 생명과학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HLB 그룹주들이 일제히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HLB도 마찬가지로 오늘 6%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랑 비중을 좀 보니까요. 제 긴 말보다 확실한 처방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최태규 전문가 팬이라고 하시니 최태규 전문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팬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매수가도 높고 비중도 뭐 50%니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전략을 짜줘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HLB 뭐 일단 임상 3상 이 부분에 있어서 좋은 뉴스가 나왔죠. 그럼 다음에 이제 FDA 승인권인데 제가 봤을 때는 잘 나왔기 때문에 FDA 승인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왜 내려가요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 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또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왼수 같은 세력들이 작업해가지고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올리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HLB는 좋은 뉴스가 있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잘 보시면 제가 이제 선을 2개 그어놨어요. 그럼 떨어질 때 항상 이전 고점 자리에서 갭 메우는 작업을 한다라고 했는데 얘 보면 지금 어제하고 오늘 어디서 지켜주냐면은 올 초에 여기서 맞고 떨어진 이 자리에서 지금 뭐랄까 지지를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건 어제 저점이 36,650원이에요. 근데 오늘 저점이 36,600원이에요.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내려간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어제의 저점을 좀 지켜줘 주는 게 중요해요. 깼다라는 건 뭐예요? 더 떨어질 수 있어. 이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면 그 다음 갭 메우는 작업이 이제 요 자리가 있는데 이게 34,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34,000원을 깨는 자리에서는 나도 사고 싶을 것 같아요. 아마 내가 사라고 권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는. 그래서 왜? 일단 거기서 보면은 가장 많은 매물대가 형성돼 있어요. 가장 많은 매물대가 생겨져 있고 그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까지 갭 메우는 작업을 한다라면 한번 올릴 수도 있어요. 작은 그 자리가 밑에서부터 올라가 가지고 위치가 어디인가 딱 보면 어때요? 어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게 우리가 저점에서 고점 올라간 다음에 기본적으로 50% 빼는데 얘는 75%를 뺀 그 자리보다도 살짝 밑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봤을 땐 이 34,000원 안 올 수도 있고 35,000원, 34,000원, 35,000원, 요 자리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매수 자리야. 근데 비중이 50%니까 더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일단 그 자리 정도 오면은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FDA 승인 이런 뉴스 나오게 되면 분명히 다시 한번 이 고점을 향해서 갈 것이고요. 항상 이런 이 좋은 뉴스 나와서 갈 때는 일단 목표를 이 정도 보면 돼요. 만약에 얘가 이 목표가 이 고점 하도 거서 안 보이는데 얘 고점이 얼마냐면은 53,200원이죠. 그러면 53,000원 막 거기까지만 갔다가 얘가 못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떨어져 버려요. 이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좋은 뉴스 나와서 올라갈 때는 53,000원 그 자리부터는 좀 비중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정선사님께서 저희 최태규 전문가님 진단 들으시면서 비중 조절을 제가 너무 못한 것 같다라고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 팬이라서 그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최대한 성심성의과 진단 도와주신 것 같으니까요. 좀 마음 편하게, 네, 마음 불편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여유 더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사님의 종목 봐드렸고요. 전화 다시 대기하고 있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조금 더 전화 연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올려주신 종목들을 보니까 거의 수익권이 없으세요. 다 이제 손실권에서 좀 고민하고 계신 게 추가 매수 가능하겠느냐, 버티면 수익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좀 많이 주고 계신데 두 분 워낙에 또 굉장히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주시니까 네, 저희한테 도움 계속해서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하고 게시판 채팅창 모두 다 활용 가능하세요. 저희 전화도 계속 받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네, 전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조비 먼저 가볼까요? 최인호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박벌자님께서 올려주신 조비인데요. 네, 매수가가 22,000원이신데 가격을 보니까 오늘 매수했나 싶었는데 맞네요. 네, 오늘 바로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중 20% 실으셨는데 오늘 같은 이런 하락장에서 용기를 내서 사셨습니다. 조비를. 주가는 다행히 오늘 반등이 조금 나왔고요. 22,200원의 마감 종가 형성이 됐는데 그래도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슈에 요즘에 반응이 좀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진입 기회 오늘로 보신 거 타이밍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잡으신 거 맞나요? 잡았습니다. 저는 왜 지금 이 관련 종목들이 지금 어찌 보면 일단은 농업에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잡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상 기온 현상으로 해서 지금 국내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에 살다 보니까 지금 시골이나 농사 짓는 분들은 지금 가뭄입니다. 지금 가뭄이면 그에 대한 물이라든 여러 가지 그런 걸 공부를 못하게 되면 비료를 쓸 수밖에 없어요. 화학적 비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농업에 관련 지금 섹터들이 계속 요즘 이제 코로나 이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이후 계속 지금 농기구들도 상당히 지금 뜨고 있거든요. 농업이라는 섹터 자체를 생태계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 쌀 같은 경우에는 쌀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만 또 해외에서도 의무적으로 또 수입을 해야 될 구간도 또 있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또 쌀 가지고도 요즘엔 조청도 만들고 쌀 가지고 잼도 만들고 그런 뉴스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국내 이제 모두 농업 연구진들이 그렇게 과학적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조비 같은 경우에 지금 추세가 보면 지금 나쁘지는 않은 구간이고요.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일단은 거래량 자체가 지금 오늘로서는 그다지 이렇게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어찌 보면 스몰캡이지 않습니까? 스몰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총이 1,100억입니다. 시총이 1,100억이고 사실은 이 외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이라든지 세력들이 이렇게 탁 치기 좋은 어찌 보면 물량을 소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한번 보아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작년 8월달, 그러니까 한참 8월달 되면 더울 때 이때 한번 구간에 보면 대량의 거래량이 한번 이렇게 터졌습니다. 슈팅을 한번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또 여기서도 구간을 한번 보면 크게 나오고요. 물량을 보시면 이상하게 보면 딱 이렇게 터지는 구간들이 보면 딱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오늘 좀 약간 코스피라든 코스닥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한번 어저께 어찌 보면 지금 우리 뭐 선물하고 옵션 만기일이 끝나다 보니까 지금 외인들 기관들이 이쪽에 테마성에는 좀 그다지 많이 묻지를 않았었습니다. 오늘 자율주행 섹터 빼고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장이 계속 앞으로 유가도 상승하고 농업 관련 섹터들, 농기구 섹터들, 그다음에 비료 섹터들 이쪽에서 충분히 상승세는 저는 나아질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로 한번 20%를 들어갈 정도면 충분히 이렇게 강한 슈팅 날 때 차익, 자기 수익을 보기 위한 어찌 보면 구간으로 알고 들어오신 거기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 참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가감한 투자도 어찌 보면 하락장에 가감한 투자도 어찌 보면 또 승부도 어찌 보면 필요할 때라고 좀 봐집니다. 그래서 나쁜 정보가 아니고 그다음에 계속 이슈가 되는 업종 업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잘하셨다고 보고 계속 한번 보시면서 수익 나실 때 수익을 빼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익까지 저는 보고 있냐면요. 한 27,000원까지는 힘들고요. 한 26,000원 선에서 한번
한번 올라가게 되면 그때 한번 정리하고 또 다른 또 이런 형태, 왜냐면 투자자는 스타일이란 게 있거든요. 그러면 또 원하는 또 스타일대로 이렇게 해보시되 조심조심 그래도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그다음에 시총이라든지 테마에 강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26,000원 선에 수익 나실 것 같으면 이때 정리하시고 수익 처리하시 나오시고, 혹시라도 좀 잘못돼서 손해를 보고 일단은 나와야 됐다 싶었을 때는, 근데 밑에 봤을 때 19,000원 구간 정도는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 선은 내려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내려오지 않을 거니까 요 정도 한 21,000원 선에는 다시 한번 진입을 했던 22,200원 구간이 있으니까 요 정도 선에서 한번 이게 손절 구간을 한번 잡으시고 27,000원 정도 한번 잡으시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행이시네요. 오늘 들어가자마자 네, 문의 주셨는데 괜찮은 타이밍에 들어가신 것 같다고 하시고, 목표 수익률을 조금 조절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워낙에 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성격도 있고, 하지만 끝나지 않은 이슈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 보시면서 넉넉하시죠? 네, 26,000원 정도에서 네, 수익을 챙기자라는 전략 남겨드렸습니다. 다음 저희 김쾌남님 모셔볼까요? 네, 김쾌남님 필명 굉장히 유쾌하신데 금호 HT 가지고 계세요. 네, 매수가 2,060원입니다. 비중 20% 가지고 계신데 살려달라라는 표현을 쓰신 걸로 봐서는 너무나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 계신 상태신 것 같아요. 1,200원대에서 마감이 나옵니다. 금호 HT가 신저가가 1,235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금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바닥을 찍었을까 아닐까 요거 노심초사하시면서 문의 주신 것 같은데요. 최태규 전문가님. 네, 아이고 우리 금호 HT 좀 내가 봤을 때 차트가 자꾸 선수들이 빠져나가는 냄새가 나요. 잘 보자고요. 우리 BII 인덱스 보면 여기서 이제 고점 만들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변동 줄 때마다 얘가 빠져나가고, 또 여기서 한번 올릴 때 또 빠져나가고, 또 여기 한번 올릴 때 또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최근에 올릴 때 또 빠져나가고, 이 왼수 같은 것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예, 다 빠져나갔어. 그러면 이 큰 애들 다 빠져나가고, 이 주식수도 1억 주가 넘어가요. 지금 1억 주가 유통 주식수가 1억 주가 넘어가는데, 일단 선수들이 빠져나간 냄새가 확 납니다. 그다음에 얘 이제 실적을 좀 보면 그냥 뭐 그 자동차 조명 쪽인데 그냥 한 2천억 정도 하면서, 근데 아주 안 좋은 게 있어요. 흑자도 조금 그냥 어찌 보면 장부상으로 한번 만들었다가 꺾었다가 그럼 올해는 또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냄새가 조금 나요. 예, 조금 나고, 그다음에 이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 완성차 같은 경우 지금 출하량이 늘어서 걔네 매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출고 단가가 기본적으로 나도 깜짝 놀랐는데, 작년도에 우리나라 그 수입차가 아니고 국산차 평균 판매 가격이 4천만 원이 넘었대요. 야, 그러니 이 완성차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막 2천만 원 막 이랬던 게 한 개 파는데 매출액이 2배가 돼요. 그럼 가격이 고가 사양의 자동차를 팔면 그만큼 영업이익도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완성차, 현대차, 기아차 얘네들은 그런 대로 주가가 좀 나와주는데, 이 부품단에서는 진짜 뭐 SL, 화신 뭐 이런 애들 빼놓고는 움직임이 아주 미진합니다. 그러면 이 금호 HT 살려드려야 될 텐데 어떻게 살려야 될지 나도 이제 고민이 조금 되는데요. 자, 그럼 기술적으로 한번 또 보자고요. 그러면 선수들 다 빠져나갔는데 이런 애들이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죽을까요?라고 했을 때 이런 작업 중간중간에 한 번씩 뿡뿡뿡뿡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1235원 요거를 한번 깨게 되면은 그 이후에 조금 거래가 없이 또 버벅되면 한번 작업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한번 올렸다가 죽이고 지금 한 달, 두 달이기 때문에 한 석 달 되는 시점 되면은 한번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한번 얘가 올라가면 얘 분명히 또 윗골이 달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어디까지 갈까요? 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이 고점에 요런 자리가 잘 보면 횡보에다가 뚝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또 횡보하다가 올라가다가 요거 깨면서 또 뚝 떨어지고, 그러면
얘네들이 일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어찌 보면 한 1,370원,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1,500원이에요. 이 선수들 올라갈 때 잘 보시면 9%, 14%, 19%, 24% 이렇게 올리고 윗꼬리 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기 얘가 한번 윗꼬리 달고 올라가는 이 자리가 얼마인가 보면 24.3%죠. 한번 올리면 24% 한번 올렸다는, 그럼 여기서도 한번 얘가 몇 퍼센트 올렸나? 10%야. 그러니까 거의 9%. 또 하나 또 여기 많이 올라간 거 한번 딱 보면 16%. 보통 9%, 14%, 얘가 9% 이상 올라가. 그럼 조금 더 한번 14%까지 보는 거예요. 14% 치고 가? 그럼 한 19%까지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급등 나올 때는, 그런데 그 윗단을 보되 내가 이야기한 뭐 14%, 19% 거기서 2% 깨고 못 치고 올라가면서 깨. 그럼 17%에서 이익절 손절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또 윗꼬리 달고 또 쭉 내려오는 경우가 지금 너무 허다하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1235원 요거를 살짝 깨면 그 이후 조금 횡보하는 자리에서는 한번 슈팅 나올 가능성은 있고요. 그러면 슈팅 지금 꺾여져 있잖아요. 60선이. 그럼 잘 봐야 60일 이평선. 아니면은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요게 기준선인데, 이 기준선 가격 1,400원, 그다음에 좀 더 가게 되면 한 1,500원 여기까지 1차적인 목표 보고요. 그다음은 또 그다음을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호 AST 살펴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빨리빨리 또 종목 저희 봐드려야 되겠어요. 다음 종목은 KB금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네이너드 짱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 명확하세요. 지금 CPI 발표 이후에 금리 폭등할 거라 가지고 매수했습니다.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시면서 잡으신 가격이 오늘 들어가신 거 맞으시죠? 네, 55,500원, 비중 25% 실었습니다. 은행주가 최현우 전문가님 안 움직이잖아요. 지금 뭐 금리 인상기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속도도 낼 거라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굉장히 묵직합니다. 지금 예상과는 다르게 더디게 움직이는 KB금융에 대해서 CPI 발표 이후를 보고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네, 제대로 판단하신 거 맞으신지 좀 봐주세요.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CPI 발표하고 사실은 이거는 좀 약간 좀 결이 조금 다르다고 좀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CPI 발표가 된다 할지언정 지금 우리나라 금리는 일단은 미국보다도 더 높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 금리, 은행이 하는 일이 종속적인 일이 뭐 여러 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금융도 하지만 2, 3차까지 여러 가지 영위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자율만 또 보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대출적인 부분에서 또 이 부분과 또 개인, 그러니까 금융은 사실은 얽히고 섞이고 있는 상황구간인데,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가 저금리 있을 때에는 금융주가 어찌 보면 오르지 않는, 어찌 보면 박스권이라고 하는데, 요즘 코로나 이후 그 다음에 계속 미국의 또 금리 강세를 보이면서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금융주가 좀 약간 크게 지금 요즘에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되어져 가고요. 그 다음에 배당에, 은행에 간 금융주 같은 경우,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배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KB 같은 경우를 들어가시는데 우리나라 시총 어찌 보면 BPI, 그러니까 BIS, 자기 자본 비율이 제일 높기도 또 크기도 하죠.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 경쟁사도 먼저 같이 한번 비교를 좀 해봐야 됩니다. 뭐 신한지주라든지 아니면 하나금융지주도 있고 우리금융지주도 있지만도 저는 KB금융 같은 경우는 잘 들어갔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당장 CPI 때문에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아니, 미국 시간 따지면 미국 현지 시간 9시 반에 발표하는데 그거하고 이게 뭐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전쟁으로 인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계속 금리가 계속 오르고 하기 때문에 계속 쭉 꾸준히 하반기까지 추세를 보면서 하반기까지 쭉 가셔야 됩니다. 저점에서 보시더라도 작년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맘때에서 계속 가파르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눌림목을 크게 한번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서 가는데 저는 다시 우상방으로 계속 갈 거로 봐지고요.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금융주가 잠깐 지금 시장에 좀 약간 이렇게 도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항상 거래량은 계속 나오고 있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한번 하반기까지 한번 가져가시는데 너무 짧게 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테마적인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 다음에 종목 들어가실 때는 다시 한번 분석 그 다음에 공부 좀 하셔가지고 그래서 한번 의뢰하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금목선님 모셔보겠습니다. 마기꾼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또 화장품주 중국 관련해서 또 우려스러운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심란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매수가가 19만 원이세요. 15% 추가 매수해도 될까라는 질문 남겨주셨네요. 최대표 전문가님. 화장품 섹터를 추가 매수하는 거는 조금 그래요. 좀 그렇고 얘가 지금 자리에서 올라갈 수 있어요라고 했을 때 뭐 지금 차트 흐름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아주 얘네도 정중동이에요. 지금 시장하고 좀 얘도 대형주다 보니까 방향성이 없는데 일단 우리 한번 월봉 차트를 한번 보면 우리 진짜 2015년도에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을 때 대비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한 66%가 빠져 있고 작년 고점 대비에는 49%가 빠진 자리예요. 그러면 작년에 올라갈 때 흐름을 딱 보면 어때요? 이 월봉이 크게 변동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 놓고 쫙쫙쫙 올라갔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은 지금 양봉음봉이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지금 계속 양봉음봉 나오는데 좀 아쉬운 건 음봉 나오면 한번 쭉 떨어져요. 대신 이 양봉 한 다음에 양봉 나오면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패턴 이번 달에 얘가 음봉 나와버리면 다음 달 한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건 차트상 흐름이 그렇다라는 거고요. 지금 위치도 결국 잘 보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매물대가 다 쌓여져 있어요. 다 쌓여져 있는데 얘가 만약에 이 자리를 하회하고 뚝 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더 하락할 가능성은 매우 높고요. 일단 화장품 같은 경우는 좋든 싫든 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은 하지만 투자 심리는 일단 중국에 꽂혀 있어요. 그러면 중국 쪽에서 쓸데없는 얘기가 나오면 얘네들 입장에서 일단 투자 심리 자체가 이 큰 손들 입장에서는 웅크려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정부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친미 쪽이기 때문에 이 중국 쪽에선 나름대로 이 문 열어놨는데 계속해서 친미야? 그럼 나중에 이 뒤끝 얘네도 더러워요. 중국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잘못 건드려버리면 이 화장품 섹터는 내가 봤을 때 지금 저점보다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만약에 비중이 5%야 그러면 이전 저점 깨는 데서 기술적 반등 보면서 뭘 좀 모색하겠지만 일단 15%면 여기다 5% 담아봐야 단가 흐름에 있어서 크게 변화가 안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기다려주는 게 좀 맞고요. 그러면 화장품이 여기서 이렇게 다 영원히 죽나요?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얘가 이렇게 죽었다라는 건 또 어느 시점 되면 모멘텀 잡고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안 좋은 뉴스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놓고 얘를 비중을 확대하고 그러는 건 아니다.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지금 얘가 바닥권에서 역배열이야. 그럼 정배열 되겠다라는 거예요. 상승 막 가가지고 이 정배열로 쫙 가. 그럼 얘는 고민해야 돼요. 얘 언제 역배열 되지? 그래서 고점 가는 종목일수록 그때는 좀 어찌 보면 좋은 고민하는 거죠. 어디서 익절 잡고 갈까? 지금 자리는 힘들지만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보유하고 가면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아모레퍼시픽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곳곳이 지뢰밭이었기 때문에 계좌 몸살리기 전략으로 한 주 버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저희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지, 그리고 현금 투입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분위기 파악 어떻게 보면서 전략 내주실지 최인우 전문가님 먼저 들어볼게요. 네, 자 일단은 다음 주 돌아오는 주 사실 불안합니다. 지금 불안하고. 왜 불안하냐면 시장 지배하는 게 내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오늘 밤 이제 나오는 CPI 지수도 발표도 노동부에서 나오는 또 5월 CPI 지수 발표도 있죠. 그 다음에 항상 우리는 둘째 주 목요일 날 이제 369 12에서 이제 옵션하고 선물 만기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셋째 주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잠을 자고 그 다음 날부터 다음 주는 미국은 두 개의 어찌 보면 긴 터널이나 짧은 터널을 지나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럼 이 안에는 많은 기술주들, 나스닥부터 시작해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좀 봐서 사실은 다음 주는 우리 국내 시장도 사실 살아는 판인데 저는 오히려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주가가
하방 바닥을 일단 찍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보다 더 빠지지는 않을 거다는 생각도 오히려 더 디커플링처럼 기술적 반동도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도 저는 어찌 보면 좋게 생각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시장을 잃고 앞에 나가는 방향이 우리는 따라가는 일단은 아시아 주요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있겠지만 저는 이제 특히 이제 바이오 쪽 관련되어 있는 또 이렇게 행사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 바이오 컨퍼런스라고 해서 바이오 USA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 업종들 보면 이렇게 기술 이전,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또 구간이 있는 기업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업종은 제가 종목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무부 장관인 박진 그 장관님께서 지금 북한 관련 때문에 또 미국 방문하게 되면 또 방위 관련 종목들 조금 한번 유심히 보시고, 뭐니 해도 에너지죠. 예, 정유하고 가스 이쪽 종목은 일단은 무조건 관심 있게 보시면서 다음 주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최태규 전문가님의 전략도 함께 들어볼까요? 네, 뭐 지금 시장 완전히 불나방 장세입니다. 뉴스 뭐 별 뉴스 아닌 것 가지고 막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런 장세, 즉 비정상적인 종목들이 판치는 시장인데요. 이럴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좋으면 그냥 보유하고 버티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뭐 CPI에 대해서 하나 좀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 8.3% 지금 시장 미국에서도 컨센서스 8.3 잡고요. 8.5까지 보고 있어요. 그러면 8.3에서 8.5 나오면 시장 그렇게 충격 안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 한번 충격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만약에 8.3 나와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 바닥 보이면서 일정 부분 상승 가능하다 좀 보고 있어요. 예, 제가 뭐 CPI 많이 강조하고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의 조정은 어찌 보면 일정 부분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 뭐 하락할 수도 있지만 너무 겁먹지 말자. 의외의 반등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 전략의 포인트는 좋은 기업인지를 제대로 판단하는 거네요. 그거는 그냥 들고 버티자. 내 시장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가도 된다라는 의견이셨고, 두 분 다 이제 CPI 발표 내고 나서 시장이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냐, 그렇진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 두면서 다음 주 시장 준비해주고 계시다라는 거 체크 포인트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간에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 또 여러분들의 종목 보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아쉬우신 분들, 오늘 진단 못 받으신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미스터 진단에서 도전해 주시면 되세요. 오늘 오후 9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금산 전문가, 유세벽 전문가 함께 하시니까 두 분께 궁금하신 종목 지금 바로 이번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포트 접수 받으시면은 자세하게 상담 도와주실 예정이니까요. 또 오늘 불급 즐기실 분들 저희 미스터 진단에 많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인사드릴게요. 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장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저희 김정수 전문가님께서 정리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네, 명인들의 복귀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주말 편하게 보내고 오십시오. 고맙습니다.